자, 그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하나,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씬 1, 바로 이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김만배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빌릴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다. 5만 원짜리로 신권 5만 원짜리로 찾아가는 바람에 은행 주변의 지점들까지 5만 원에 씨가 말랐다더라.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큰 금액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원이 씨가 말랐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그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350억 원의 실탄,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던 7명에게 50억씩 촥촥촥촥촥촥 은행에 씨가 말랐다.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긴 한데 어디서 뭐 들은 걸까요? 아니면 뭐 본인의 추측일까요? 뭐 들었다는 이야기죠.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5만 원권을 100장 뽑으면 얼마냐면요. 500만 원이에요. 당연하죠. 만 장을 뽑으면 5억이고요. 예. 10만 장을 뽑으면 50억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5만 원짜리를 10만 장 가지고 있을까? 한 군데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D기에서 뽑으면 100만 원 뽑을 수 있는 게 5만 원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20장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 몇백만 원 뽑으면 이제 5만 원짜리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기계에서? 저도 어제 그 남욱 변호사 그거 한 거 봤는데 350억 이야기를 하면서 50억 곱하기 7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좌이체로 하면 너무 눈에 띄고 예.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뭐 곽상도 의원 그 피의자 됐지만 그렇게 하면은 세금으로 또 20몇 억 뛰어가고 제일 좋아하는 거 현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저쪽에서 김만배 씨가 이걸 어떻게든 뭐 쓰려고 하려고 했으면 50억, 100억 그 정도는 뽑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0만 장, 20만 장 뽑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은행 지점에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 그걸 떠나서 전산상으로도 그 FIU에서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통보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검찰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던졌는데도 그걸 갖다 또 못 찾은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특검을 부르는 행동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 영화에서 네. 왜 우리 옛날에 영화에서 이거와 무관하게 딱 사과 박스 명절 때 사과 한 박스 샀습니다. 차에 실어드리죠 하고 딱 실었는데 열어보니까 사과야. 그래서 실망했는데 사과 한 줄을 걷어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쫙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좌를 이체해주면 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내면 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자주 쓴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금을 갖다가 그렇게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보통 뇌물 주려고 할 때 저렇게 눈에 띄게 5만 원짜리를 뭐 만 장, 10만 장 이렇게 뽑아가지를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친구한테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갖다 쌓아놓은 그래서 심지어는 로또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 찾아가가지고 로또 줘가지고 그 로또 1등한 거 합법적으로 금액이 되니까 뭐 그런 방법까지 쓴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나 그 화천대유 일당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제 남욱 변호사 인터뷰도 봤더니 이러다가 큰일 나지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김만배 씨는 본인이 거액을 인출한 것 관련해서 초기 운영비로 썼고 한 번도 뇌물로 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현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함부로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 자, 신중하게 돌다리 두들겨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씬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 유동규의 휴대전화. 흥미로워요. 요즘에 검찰,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 흥미로워요. 의문의 유동규 휴대전화 습득자. 이거 되게 웃긴데 보세요. 습득자가 A씨의 이동 경로를 CCTV를 확인해서 검찰이 유동규의 휴대전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막 어려운 수사 기법 한 거 아니에요. CCTV 보고 주워간 사람 따라간 거예요. 이걸 검찰이 안 한 게 웃긴 건데. 어쨌든 A씨가 어제 경찰에 출두했는데 길에 휴대전화가 떨어 있어서 최신형이라 주웠고 유동규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해당 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기자, 왜 이
휴대전화 확보자가 의문의 습득자라고 보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일단 거짓 해명을 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압수해 오니까 밖에 던졌는데 불구하고 검찰 첫 번째 해명은 이런 거였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밖으로 던진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밖으로 던진 게 맞고 또 누군가 가져갔고 그 가져간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A 씨를 찾아낸 건데 처음에 어떤 의심을 했냐면 이것이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동규 씨와 A 씨가 서로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유동규가 핸드폰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맡겼거나 어쨌든 던진 것을 받아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아, 입을 맞추고 손발을 맞춘 거다.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쉽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A 씨가 동원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의 얘기는 A 씨는 전혀 유동규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냥 그야말로 화단에 떨어져 있길래 봤더니 새 아이폰이라 탐이 나서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직까지 정말 이 A 씨가 유동규 씨가 전혀 무관한 사람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조사를 하겠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씬 2도 참 황당하고 씬 1도 황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요.